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구자열 원주시장이 지난 6일 신림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돌며 현장 중심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열 시장은 9일 단구동과 귀래면을 찾아 최일선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구 시장은 이어 노인회,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등 각급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민선국이 시정 철학인 시민주권 원주 실현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시장이 주인인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민선국이부터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주인이고 시장은 그리고 여기 같이 함께한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쭉 빼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구 시장은 오는 29일 일산동과 부론면을 끝으로 취임 첫 읍면동 순방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각 권역별 주요 기관 방문 인사와 주요 사업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빗길 사고와 고립 등 소방 활동에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영월과 평창, 홍천 등에서 모두 10여 건이 넘는 호우 관련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9일 새벽 1시쯤 영월군 무릉도원면 버풍리에서는 호우로 고립됐던 주민 4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에는 영월군 주천면의 한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졌고 평창에서는 간판이 흔들리거나 홍천과 원주 등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동해안 해역의 온난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17.17도로 지난해보다 1.17도, 종전 최고였던 2020년보다 0.52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높은 기온과 봄철 맑은 날씨, 평년보다 강한 대만한류 유입 등이 수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온난화가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 감시와 수온 예측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민선국이 시정구호인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과 이를 실현할 5대 시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시정 목표는 시민과 함께 가는 열린 도시, 세계를 잇는 창의 도시, 기회가 넘치는 젊은 도시 등입니다. 강릉시는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모든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강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6급 이하 승진 전보 인사와 관련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쉬운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 직원의 승진 및 주요 부서 배치가 눈에 띄고 그중 몇몇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빠르게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자열 시장은 금평 순위를 고려해 인사했다고 밝히면서 원공노의 의견을 잘 들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와 파라타 항공이 강원도 선수단 항공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전국체전과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항공운송을 지원하고 공동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파라타 항공은 국내선 양양에서 제주 노선을 비롯해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올해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선수단 800여 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동해 무릉 건강숲 내 물놀이터인 무릉 오선여탕이 10일부터 문을 엽니다. 동해시는 무릉 오선여탕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2일간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릉 오선여탕은 자연 속 야외 풀장 5개를 비롯해 매점과 탈의실, 포토존 등을 갖춰 휴식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운영기간 18,300여 명이 찾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해시는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매일 풀장을 청소하는 한편 주 2차례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선국이 강릉시가 변화와 미래를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소통 행정과 성과 중심 시정 운영으로 강릉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강릉시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경포호수 문제입니다. 석호였던 경포호가 바다처럼 변하면서 해조류가 급증했고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 강릉시정이 물순환 시설과 대형 분수 설치를 포함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 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경포호수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 민자 사업도 새 시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경포호수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수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경포호수를 어떻게 할 건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과 함께 좀 전에 말씀하신 협의체를 조만간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포호수와 관련된 부분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경포 문제를 단순히 해조류 제거에 그치지 않고 담수 공급과 생태 복원, 관광 개발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민선국이 강릉시는 미래 성장 동력인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유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한 AI 데이터 센터 민자 사업도 적극 지원해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SK는 지금 입지를 결정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전기와 용수 문제를 지금 우리 강원도와 한전하고 또 강릉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조해서 어떻게 맞출 거냐를 좀 논의 중에 있다. SK 투자 계획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강릉시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 기업 유치에 대비해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용수와 부지 등 행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중남 시장은 시정 운영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8층 시장실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정회의 생중계 등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국이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시민 행복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강릉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민선국이 강릉시가 제시한 화두는 변화와 미래입니다. 강릉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랜드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카지노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차기 경영진 공모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까지 겹치면서 강원랜드의 미래를 좌우할 리더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은 카지노 영업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가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지역사회는 폐광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마지막 성장 동력이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카지노 이용객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직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강원랜드 차기 사장과 부사장 인선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일정이 부각될 경우 규제 개선과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진 등 강원랜드의 핵심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강원랜드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협상하며 규제 개혁과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끌어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좀 도약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지역의 이런 실정들이나 저희가 더 크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옥죄고 있다. 우리 강원랜드의 현재 상황들을 정확히 잘 대변하고 우리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 나가는 것을 제 첫 번째 목표로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2030년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강원랜드가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매번 갈등으로 얼룩졌던 원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이 이번에는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의회 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되는 자리 다툼. 과연 그 해법은 없을까요?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원주시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한 의원이 의장으로, 김지현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장 선거 개표 결과 재적 의원 26명, 출석 의원 26명, 총 투표수 26매 중 문정한 의원 26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문정한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장, 부의장 선거에는 의원 26명이 전원 참여했고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만장일치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원주시의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이렇다 할 논란은 없었습니다. 양당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주시 의회는 국민의힘 12석, 더불어민주당 14석으로 양당 의원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당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다수당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거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 비율이 사실 이번 저희 10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원만한 상임위원장 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 후반기에 저희도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의석 배분을 조금 더 지금 의석만큼의 이런 비율이 좀 맞는 정도의 그런 좀 분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원주시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국회 역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간 끝에 다수당 주도로 선출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원만하게 이제 협의가 되어지면 모르겠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한 3분의 1 정도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배분되어지는 그런 위원장이 있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통제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적으로 자리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석수보다 중요한 것은 협치일 것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반복되는 힘겨루기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로 알려진 딸기가 이제는 계절의 한계를 넘어 여름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국산 신품종이 공개됐는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붉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농가들은 직접 딸기를 따보고 당도와 무게를 재며 품질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여름딸기 신품종 예랑입니다. 균일한 원추형 모양의 평균 무게는 16.6g, 당도는 10.9브릭스로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예랑은 다른 딸기와 비교해 속이 빨간 것이 특징이어서 딸기청이나 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이제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고, 이 예랑을 하면 이제 수확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지금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랑 품종을.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여름철 고온기에도 수확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여름딸기 품종은 한여름이 되면 생육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이른바 수확 휴식기가 있었지만 예랑은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어 연속 생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34% 정도 많습니다. 수확 휴식기가 발생하는 경우 많게는 2달까지도 딸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 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확 휴식기가 없는 좀 다수성 여름딸기 품종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이 가장 커서 이제 예랑이라는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희소성이 높은 여름딸기는 겨울딸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만큼 농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가 키우는 여름딸기는 어쩔 수 없이 고온기에는 약간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예랑은 그 휴식기를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품종 같아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천을 중심으로 신품종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전국으로 보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쉼없이 수확할 수 있는 국산 여름딸기 품종인 예랑. 여름에도 국산 딸기를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홍성군은 2027년 홍천에서 열리는 제6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대표할 상징물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8월 6일까지이며 홍천군 고유의 전통과 역사, 문화, 자연환경과 함께 도민화합과 참여, 어울림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 4개 부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도내 7개 시군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2주간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 16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 살균, 소독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